인공지능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벌써 여러분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주도하여서 그 로봇이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로봇이 범죄 저지를 수 있죠. 그 로봇이 실수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러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로봇을 처벌한다는 이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로봇을 일을 계속 시켜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걸로 벌을 줄 수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조종한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로봇을 가두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냥 자동차를 폐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차 사고를 내면 그 운전자를 처벌하거나 운전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자동차를 폐차하냐고요. 인공지능을 처벌할 수 있는가는 바로 로봇이라는 수단, 껍데기, 그 동작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을 집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말해요. 형벌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까요? 자유형 이래가지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용해가지고 징역 10년 이렇게 하면 10년간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또 다른 형벌 형태는 대표적으로 재산형이 있어요. 재산형. 재산형이라는 것은 벌금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형벌인 이유는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박탈하니까 형벌인 겁니다. 봐봐요. 자유형은 그 사람의 공간적,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죠. 재산형은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부터는 도대체 무엇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로봇의 옷을 입고 사람을 해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게 처벌한답시고 전원을 뺍니다. 뺐어. 쑥. 그랬다가 10년 후에 꽂아요. 다시 꽂았더니 쑥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게 징역형인가요? 천만에. 그 인공지능에게는 0.001초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인공지능은 전원을 뺐다 껴끈 같이 꽂은 거 자체를 모를 거예요. 인공지능에게는 빼앗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나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재산을 실어 나를 수 있죠? 재산도 인공지능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인공지능은 일회적 시간성 안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10년이라는 징역형 10년. 이게 너무 끔찍한 시간 박탈이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빼앗긴다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잃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번 살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시간만 살기 때문에 재산 박탈이 우리의 불이익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 박탈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 은행에 한 10,000원만 넣어놔도 복리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돈이 됩니다.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징역 10년이 뭐가 우리에게 해악, 나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징역 오히려 갔다 오는 게 더 재밌어. 어차피 지루한데 특별한 삶의 체험이죠.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기 싫고 돈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가치 있잖아요. 자유, 재산, 건강 또는 생명 그 자체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일회적 삶, 제한된 시간성으로부터 연역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회적 삶 안에 놓이지 않고 제한된 시간 안에 놓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치도 우리에게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재미있는 상상, 행복한 상상 해봅시다. 자판기가 우리 옆에 있는데 1초에 1억 원씩 튀어나와. 계속 나옵니다. 1초에 1억 원씩 영원히. 그런 순간 이 돈은 가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써도 계속 있다면, 없애도 계속 주어진다면 그런 것은 가치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로지 제한된 것만 가치를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한된 존재, 시간적으로 제한된 존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치를 실어나를 수 있는 주체인 겁니다. 권리이죠. 우리 법적인 가치가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또는 무생물 이런 데에서는 가치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구적인 속성 때문이에요. 설명이 길었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으로 다시 우리 질문을 되돌려보면 아주 쉽습니다.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어 로봇의 옷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니, 자, 로봇에 대해서도 형벌 부과하는 게 이상해.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르게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링이죠. 그거는 공학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법적인 조치로 인공지능을 조종하거나 인공지능의 행위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으로부터는 무엇인가를 박탈하거나 무엇인가를 줄 수 없거든요.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빼앗는 거잖아요. 민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채권자, 채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권리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생물이자 일회적 삶 안에 놓여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구적 속성, 제한되지 않은 주체로부터는 무엇인가를 박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회적 삶, 제한된 삶 안에만 놓여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게 많은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기 싫어하고, 돈을 빼앗기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만큼 치료를 위한 시간을 써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자산이 일회적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만 소중한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도 저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두가 일회적 삶 안에서만 살아가죠. 뿐만이 아니죠. 우리 동물, 식물들도 일회적 삶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중한 존재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죽어가는 존재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소중한 자들이고, 그것이 가치를 실어나르고 법적으로 말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